여러분, 노후에 자신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아니면 자식일까요? 많은 분들이 재산이나 가족을 떠올리지만 사실 진짜 핵심은 훨씬 단순합니다. 바로 수면, 식사, 운동입니다. 충분히 자야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에너지가 생기며 꾸준히 움직여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잠을 못 자고 제대로 먹지 못하며 움직이지 않는다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곁에 있어도 내 건강이 무너지면 즐거움도 함께 사라집니다. 결국 노후의 행복은 나를 돌보는 기본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잘 자고 잘 먹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생활을 실천해 보세요. 이것이야말로 자신을 가장 든든히 지키는 비밀입니다. 첫 번째, 수면입니다. 건강을 생각하면 잠이 제일이라는 말은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고, 하버드 의대와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잠을 잘 자면 뇌가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하며 면역력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또 혈압이 안정되고 심장병 치매 같은 질환 위험도 줄어든다고 밝혀졌습니다. 밤에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정말 중요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 중년 이후에는 더욱 그렇죠. 잠을 자는 사이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활발하게 움직여 병균과 싸우고 상처난 곳을 치료합니다. 또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뇌도 밤에는 쉬면서 정리정돈을 합니다. 마치 집안 대청소를 하듯 불필요한 것들은 버리고 중요한 기억들은 정리해서 보관하죠.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자면 기억력도 떨어지고 머리가 멍해지는 겁니다. 혈압이나 혈당까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작은 불면증이 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시니어분들 잠 이야기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잠이 보약이라더니 정말이었네요. 이 말은 그냥 옛말이 아니라 실제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 박순자 할머니 74세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아이고, 또 새벽 3시에 깼네. 박순자 할머니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매일 밤 이런 말을 하며 한숨을 쉬셨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지내면서부터 밤마다 뒤척이고 새벽에 일어나면 다시 잠들지 못해서 하루 종일 피곤하셨어요. 머리가 멍하고 깜빡깜빡하는 일이 늘어서 치매 오는 건 아닌가 걱정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만난 김영희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해주더군요. 순자씨, 나도 전에 그랬는데 생활을 좀 바꿨더니 잠을 푹 자게 되더라고. 한번 따라해봐요. 영희 할머니가 알려준 마법의 잠자리 습관은 저녁 7시에 마지막 식사하고 밤 9시에도 간식을 먹고 그랬는데 이제는 저녁 7시 이후엔 물만 마셔요. 그랬더니 속이 편해서 잠이 잘 와요. 저녁 8시에 따뜻한 물에 발 담그기. 손자가 사준 조격기에 발 담고 TV 보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발이 따뜻해지니까 온몸이 녹는 것 같아요. 밤 9시에 스마트폰은 안녕. 아들이 사준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보는 재미에 빠졌었는데 밤 9시 이후엔 아예 거실에 두고 침실로 들어가요. 밤 9시 30분에 책 읽기. 젊을 때 못 읽은 소설책들을 읽고 있자면 10분도 안 돼서 눈꺼풀이 무거워져요. 그 후 3개월 후 순자 할머니에게 일어난 일. 어머, 정말 신기해요. 이제는 밤 10시에 잠들어서 아침 6시에 일어나니 8시간을 푹 자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순자 할머니는 요즘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웃으신다고 해요. 얼굴색이 좋아지고 기억력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거든요. 며느리가 어머니, 요즘 표정이 너무 밝아졌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손자도 할머니 예전보다 재미있어졌어요 라고 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이웃 할아버지들도 동참. 순자 할머니의 변화를 본 김철수 할아버지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커피를 하루에 5잔씩 마셨거든요. 오후 2시 이후엔 끊었더니 정말 잠이 잘 와요. 대신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는데 이것도 나름 괜찮네요. 철수 할아버지는 또 이런 팁도 알려주셨어요.
낮에 졸리면 의자에 앉아서 20분만 눈 감고 있어요. 침대에 누우면 너무 오래 자서 밤에 못 자거든요. 타이머 맞춰놓고 딱 20분. 그러면 오후에 개운해요. 그리고 베스트 팁이 있는데 라벤더 향을 주머니 베개 밑에 넣어보세요. 최말자 할머니는 손녀가 만들어준 라벤더 주머니를 베개 밑에 넣었더니 마음이 평온해져요. 잠자리에서 감사 인사하기. 정동길 할아버지. 오늘 있었던 고마운 일 3가지를 생각하면서 잠들어요. 밥 맛있게 먹어서 고맙고, 날씨 좋아서 고맙고, 몸이 건강해서 고마워 이렇게요. 침실 온도는 시원하게. 마이너스 송미경 할머니는 여름에도 겨울에도 침실 공기를 조금 시원하게 해서 이불을 푹 덮고 자면 정말 꿀잠이에요. 우리 딸과 아들들이 모두 깜짝 놀랐답니다. 어머니가 요즘 정말 달라지셨어요. 예전엔 하루 종일 아이고 피곤해, 머리가 아파 하시더니 요즘엔 정정하시고 기억력도 좋아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수면이 좋아지니까 혈압도 안정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박순자 할머니는 젊을 때는 잠자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했어요. 그 시간에 뭔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근데 나이 드니까 잠이 진짜 보약이더라고요. 잘 자고 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뭘 해도 즐거워요. 손자들한테도 늘 얘기해줘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잠도 충분히 자야 머리가 좋아진다고요. 우리도 오늘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기까지 시청하신 여러분 좋아요, 구독 정중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두 번째 건강한 식단입니다. 잠으로 몸을 쉬게 했다면 이제는 제대로 된 식사로 힘을 채워야 합니다. 아무리 푹 자더라도 먹는 것이 부실하면 금세 기력이 떨어지고 몸의 활력이 감소하니 소화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먹느냐보다 어떻게, 무엇을 먹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은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밥만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밥은 조금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챙겨야 몸이 힘을 얻습니다. 두부, 달걀, 생선 같은 음식은 소화가 잘 되고 단백질도 풍부합니다. 여기에 제철 채소를 곁들이면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 근육이 쉽게 줄어드니 단백질 섭취가 꼭 필요합니다.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은 위에 부담을 주고 혈당이나 혈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튀기거나 볶는 대신 찌거나 삶는 방법을 쓰면 소화도 편하고 영양 손실도 줄일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 비타민이 파괴되니 살짝 데치거나 짧게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꾸준함도 필요합니다. 하루에 한두 끼 잘 먹는 것보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3끼를 규칙적으로 챙기는 것이 더 건강합니다. 특히 아침을 거르면 몸이 금세 지치고 혈당이 불안정해집니다. 간단하더라도 아침은 꼭 챙겨야 하루가 가볍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과식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배가 불러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먹으면 소화가 더뎌지고 몸이 무거워집니다. 배가 70에서 80% 찼을 때 수저를 놓는 습관이 건강을 지켜줍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면 적게 먹어도 포만감이 커져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 몸에 에너지를 주고 병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건강 습관입니다. 매일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가 노후의 활력과 건강을 좌우합니다.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잠으로 회복하고 식사로 영양을 채웠다면 이제는 몸을 움직일 차례입니다. 시니어에게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줄고 뼈는 약해지며 균형 감각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고 넘어지거나 다치는 위험도 커집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몸을 해치기 때문에 시니어에게 맞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가장 기본이 되는 운동은 걷기입니다. 특별한 장비나 장소가 필요 없고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루 30분 정도만 가볍게 걸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심장 건강이 지켜집니다. 또 햇볕을 받으며
걷다 보면 비타민 D가 생성되어 뼈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단 무리하지 말고 평소보다 약간 숨이 차는 정도의 속도로 걷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 근력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 기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줄지 않아도 근육은 사라지고 지방이 늘어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가벼운 아령이나 물병을 들고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 같은 기본 동작을 반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근육이 튼튼해야 관절이 덜 상하고 넘어졌을 때도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스트레칭과 유연성 운동입니다. 관절은 나이가 들수록 뻣뻣해지고 움직임이 둔해지기 때문에 스트레칭은 꼭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볍게 몸을 쭉 펴거나 저녁에 TV를 보면서 어깨를 돌리고 다리를 뻗는 것만으로도 몸의 긴장이 풀립니다. 요가나 간단한 체조도 좋은 선택입니다. 특히 요가는 호흡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어 불면증이나 스트레스 해소에 유익합니다. 넷째, 균형 운동입니다. 시니어에게 가장 위험한 사고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균형 감각을 기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발로 10초간 서 있기, 발 뒤꿈치와 발끝을 나란히 두고 걷기 같은 간단한 동작을 꾸준히 해주면 균형 감각이 좋아집니다. 이런 작은 훈련이 실제 생활에서는 큰 사고를 막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춤, 배드민턴, 가벼운 등산, 수영 같은 활동은 몸을 튼튼하게 할 뿐 아니라 즐거움까지 줍니다. 특히 수영은 관절에 부담을 덜 주면서 전신 운동이 가능해 시니어에게 이상적인 운동 중 하나입니다.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1시간씩 힘들게 하는 것보다 매일 20에서 30분씩 가볍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 운동 전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을 해주어야 근육과 관절을 다치지 않습니다. 결국 시니어 운동의 핵심은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즐겁게입니다.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 몸을 움직이다 보면 어느새 건강이 달라지고 마음도 한결 밝아집니다. 운동은 단순히 건강을 지키는 수단이 아니라 남은 삶을 활기차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감사합니다.